멘붕,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멘탈이 붕괴됐다, 즉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많이 통용되는 온라인 등에서의 쓰이는 용어이긴 합니다. 전직 총리가 직접 멘붕이란 말을 법정에 썼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대로 저희도 사용을 일단 해서 논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문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일관하다가 어제는 멘붕이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글쎄요, 뭐 최후의 수단을 꺼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뭐 본 적도 없다. 근데 사실은 정말 저 주장처럼 혼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답변에서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예. 없다고 했거든요. 문건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때 뭐랄까요, 이제 너무 혼이 나간 상태, 이른바 멘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만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정말로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그렇게 충격에 빠졌던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면서 그렇게 처신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때 결혼이 생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직무정지에 들어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졌던 사람하고 동일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내라는 실패를 한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처음에는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다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이제 중형 선고가 점점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변명, 또 그동안 국회나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의 위증 혐의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간편한 대답으로서 기억이 없다라고 지금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저거 맞춰보다가 뭔가 안 맞으니까 모르겠다, 그때 정신이 나갔었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고. 그런데 백다잉커가 앞서 브리핑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 1월에 국회, 2월에 탄핵 심판, 그 영상은 다 남아있거든요. 그때는 또렷하게 말했다가 지금 9개월, 10개월 지나서 당시 멘붕이었다. 이재용 의원님. 그러니까 그 당시 했던 증언들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위 앞뒤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저 멘붕 멘트 자체도 예. 의심을 사거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리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멘트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12월 3일로 돌아가서 내가 한덕수 전 총리였으면 어땠을까? 그 상황에 놓고 보면은 당시 한 2년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예. 근데 저희야 가깝게 매일같이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건 다 알고 있었을 테고 본인은 그걸 굉장히 느끼고 있었을 텐데 예. 평생 공직자로서 대통령 같은 이제 높은 사람들을 모시는 데에만 굉장히 특화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를 했을 때 멍은 때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도 황당한 주장이긴 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들거나 막거나 이런 트레이닝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적으로는 분노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하는 데에서는 그거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감 없는 당시의 모습이지만 저 사람만 보고 보면은 예.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만 두고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행적을 보면 저분의 행적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재판 중계 덕분에 물론 녹화 중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께 이렇게 생생하게 장면을 보여드리고 또 이걸 온 국민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계엄 사태를 반추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덕수 전 총리 입에서 나온 이 멘붕이라는 단어도 아마 그런 여러 장면 중에 기억될 장면으로 하나로 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 당시 CCTV 영상을 보고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상민 장관과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이번에 CCTV를 보고 알았습니다.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라고 그동안에 정말 100번 이상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은 피고인이 이상민 전 장관이 소지한 문건을 보는 장면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CCTV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예, 이 CCTV 영상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16분가량 대화를 나눈 영상이 포착돼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런 걸 다 기억을 못한다. 특히 이제 잠깐 스친 것도 아니고 16분이라 이게 납득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진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끝까지 비로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일 수가 있나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CCTV가 없었다면 우리가 저 말을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CCTV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나 평온했던, 너무나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다 목도했잖아요. 본인이 멘붕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날 정말 멘붕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멘붕의 공포, 혼란의 상황 속에서 국회 앞으로 달려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멘붕이었다고 하면서 그 16분간 이상민 장관하고 대화를 기억을 못한다? CCTV를 보고서야 내가 했다는 걸 알았다? 와,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12월 3일 날 들어오라 연락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주위에 알리지 말고 혼자 조용히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와서 비상계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자세히 기억을 합니까? 뭐 대외 신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정말 이건 재고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재고 요청으로 될 일입니까?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들어 누워서 반대를 해도 아마 계엄 선포를 할 그런 태세였을 텐데 재고 요청.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억을 합니까? 그러면서 송미령 장관에게는 더 빨리 들어올 수 없냐라고 전화까지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멘붕이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답변이고요. 여전히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광지 의원님. 어제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이어서 그래서 피고인 신문 절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 멘붕 이런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가 물어보는 것이 사실대로 말하라 이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 책임보다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책임에서 어떻게든 뭐 감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유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되죠. 그리고 왜곡되기도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기억은 유리한 대로 왜곡되고 불리한 기억은 불리한 기억대로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멘붕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 재판이 끝난 이후라도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소실된 기억을 찾아주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